기침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폐 쪽에 있는 증상은 하나도 없이 갈비뼈가 결린다든지 머리 뒤에 무슨 뼈드락지가 났다든지 이렇게 기타 부분, 폐가 아닌 부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네. 폐암 초기 증상이 네. 궁금해가지고 방문을 했거든요. 네. 약사님이 혹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약사님 우선 네. 폐암이 뭔가요? 폐암은 단순하게 폐 세포에 종양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세포뿐만이 아니라 폐 이 사이사이에 떠다니는 암세포도 있습니다. 폐 부분에 생기는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를 모두 말하는 것이죠. 그럼 폐암이 네. 왜 생기는 거예요? 폐암이 생기는 거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소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환경, 성면이라든지 공사장에 오래 계셨다든지 아무래도 그 오염된 공기 중에 있는 화학 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신 분도 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흡연이죠. 네, 흡연 30년, 4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폐암의 네. 그 초기 증상에는 뭐가 있나요? 초기 증상에 이제 진단 전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폐암이셨는데 폐의 좌측이 7cm, 우측이 3cm였는데 기침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폐 쪽에 있는 증상은 하나도 없이 갈비뼈가 결린다든지 머리 뒤에 무슨 뼈드락지가 났다든지 이렇게 기타 부분, 폐가 아닌 부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깨 결림이 갑자기 너무 심해진다든지 등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폐에서 암이 자람으로 인해서 주변 조직에 영향을 줘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은 감기인 줄 알았는데 기침을 너무 오래 하신 거예요. 보통 감기라고 하면 아무리 길어도 한 2주 정도? 2주, 한 달. 어떤 분은 2달을 계속 약을 드시는데도 좋아지지 않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뭔가 폐에 보인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기인지 암으로 인한 그 기침인지를 조금 구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2, 3주 정도 기침을 너무 했다 이러시면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고, 근데 엑스레이는 사실 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6개월 전에 엑스레이를 찍으셨는데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보다는 이런 기침이 너무 심하면 저설량 PETCT를 좀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기침도 없고 통증도 없는데 급격한 체중 감소.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저는 똑같이 먹고 생활했는데 갑자기 5kg가 빠졌다. 그러면서 극심한 피로감이 있다. 이것도 암이 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침 가래, 그 다음에 체중 감소, 기타 부위의 통증들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건강검진에서 네. 폐 관련 이상이 없었는데도 네. 갑자기 또 이제 그런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정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엑스레이보다는 CT를 찍는 검사에서 폐 결절이 있다, 한번 두고 봅시다, 관찰해 봅시다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게 갑자기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절이 갑자기 커진다,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절이 좀 CT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조금 CT 검사를 자주 하시고, 결절이 있다면 식단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야채 식단을 조금 시작할 때가 되었다, 몸이 주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단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나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식단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식단만으로 폐암을 고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고요. 식단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 폐암의 증식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치킨을 먹고 치맥을 먹고 커피, 라떼를 드시고 고기를 드시고 지방이 많은 고기를 매일 섭취한다면 암이 정말 아기 자라듯이 쑥쑥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식단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폐암에 걸린 환자가 가족이 있거나 음. 아니면 폐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딱 이제 걸렸다고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게. 일단 폐암 진단을 받았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우리 열방산점소 유튜브 채널에 우리 몸당 주스 영상 많잖아요. 식단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을 일단 독소가 많이 쌓여진 몸입니다. 해독하는 이 야채 식단으로 바꾸시고 염증을 일으키는 식단, 그거를 좀 기름을 많이 쓰는 식단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볶는 요리, 튀긴 요리 최악입니다. 그러면 40, 50대 중에 네, 특히 폐암에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40대, 50대는 이제 만성 질환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30대부터 아프신 분들 별로 없어요. 근데 40대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슬슬 고지혈이 오기 시작하고요. 고지혈이 오면서 약간 혈당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이 쌓이고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도 좁아지고 혈압이 살살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가 대사가 떨어지니까요. 예전과 30대, 20대처럼 똑같은 양으로 드시면 살이 찌죠. 어디 찌죠? 복부에 찌면서 지방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오신 환자는 지난 20년 동안 건강검진을 정말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증상도 없고 그러나 이분은 흡연을 많이 하셨는데 따님이 정말 협박과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바로 폐암사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벌써 검사하자마자 진단 받자마자 뇌전이까지 오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증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국가건강검진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너무 좋죠.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폐암이 진행될 때는 2년에 한 번도 좀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좀 폐 관찰을 해주시는 게 모든 나와 온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말기까지 가는 속도가 빠른 편인가요? 엄청 빠르죠. 엄청 빠릅니다. 특히 1, 2기는 그래도 크기가 작고 수술을 좀 작은 부위를 하는데 이제 3기 정도 되면은 거의 반 정도를 우측이다, 우하역 이렇게 하면 폐의 반을, 한쪽의 반을 절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범위도 크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수술하고 항암하다가 1년도 안 돼서 지금 재발 전이가 그냥 너무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기는 수술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한다. 제가 얘기하는 야채 식단을 꼭 실행을 하셔야 전이 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치료도 잘 미루고 그리고 또 이런 폐암 검사도 좀 잘 안 받는 이제 40, 50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그런 40, 50대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도 가슴에 뭐가 만져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 설마가 너무 큽니다. 설마 뭐 암이겠어? 내가 어떻게 암이야? 그건 참 자만이더라고요. 저는 꼭 암이 올 수밖에 없게 운동 안 했죠. 건강한 식단 전혀 하지 않고 야채 전혀 먹지 않고 스트레스 많고 불면증 있었고 뚱뚱했고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가 설마 암이겠어라고 이렇게 자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0대 50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기가 40대 50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을 돌보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도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제일 건강해야 되는 거니까 올해는 놓치지 말고 건강검진을 꼭 해보시고요. 좀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검사 범위를 넓히는 기본 건강검진만 하지 마시고 조금 중요 부위를 관찰할 수 있는 폐 CT라든지 복부 초음파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도 기본 혈액 검사만 하지 말고 종양 표지자를 꼭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폐암에는 CEA 또 사이프라 21-1이라는 두 가지만 넣어도 웬만한 폐암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정상보다 높다면
CT에서 보이지 않아도 엄청 미세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 한나절, 한 두세 시간만 좀 신경 쓰셔서 나를 위한 투자를 하는 이번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암 치유의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